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되자 경제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두 법안 모두 기업의 부담인데다 소송 리스크까지 커진 만큼 재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방어권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경제단체들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네, 경제단체들은 오늘 두 법안 통과로 이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좀 표했습니다. 먼저 경제계는 이 상법 통과 후에 곧바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요.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골자인데요. 소액주주가 특정 이사 선임에 표를 집중할 수 있고 또 감사위원 선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대주주의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불가피해졌으니 투기 자본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을 요청한 겁니다. 특히 어제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도 상당한데요.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서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에서 이 유예 기간 동안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된 만큼 노사 간 법정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계는 이 역시도 보완 입법을 통해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또 산업 현장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두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미 법안이 좀 통과됐으니 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방어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특히 경제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방어권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실제 노조법의 경우에 이 해외 주요국들은 불법 파업에 대해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거나 민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통과된 우리 법안을 보면요.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는 됐지만 그 범위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가 않습니다. 개정안 그대로 해석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 하청은 언제든지 원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기업이 사업 경영상 필요한 결정을 했을 때 노조가 이에 반발의 쟁의 활동을 하더라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범위라든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범위를 보완 입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좀 명시해야 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입니다. 또 미국 상공회의소도 이번 법안 통과 후에 재계와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상의는 글로벌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고용 결정을 내리려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재계는 좀 구체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또 이 과정에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현재 재계 총수들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 힘을 실기 위해 출국한 상황입니다. 기업별 깜짝 투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네, 사실상 이 반기업법으로 불리는 법안들이 모두 통과는 됐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엔 정작 우리 기업인들이 키맨입니다. 이 이재용 삼성 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그리고 각 산업별 대표들과 경제단체장들까지 총 15명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했습니다. 기존 우리 정부가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와 별개로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한 만큼 삼성의 현지 테일러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그리고 조선업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의될 예정이라 추가적인 깜짝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기업들 입장에선 올해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때문에 이 정부 역시 반기업법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한다는 이 재계의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